2021년 10월 21일 누리호 1차 비행시험 뒤 두 문장이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위성모사체는 목표 고도 700km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속도 초속 7.5km에는 미치지 못해 지구 저궤도에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700km까지 올라갔는데도 왜 궤도에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답은 높이와 궤도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식 발사 기록과 단순한 1초 원궤도 계산으로 그 차이를 확인하겠습니다. 고도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위치입니다. 궤도는 그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까지 포함하는 운동 상태입니다. 한순간 700km 높이에 도달하는 것과 700km 부근을 계속 도는 것은 다릅니다. 옆 방향 속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다음 경로는 지구를 계속 빗나가는 닫힌 궤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켓은 위로만 올라가는 기계가 아닙니다. 위성을 충분히 높인 다음 지구 표면과 거의 나란한 방향으로 빠르게 가속해야 합니다. 항우연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1단 비행과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비행과 분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3단이었습니다. 7톤급 액체 엔진은 521초 동안 연소할 계획이었지만 475초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계획보다 46초 일찍 멈춘 것입니다. 그 결과 목표 고도에는 도달했지만 목표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46초를 전체 계획의 비율로 나눠 속도 부족분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로켓의 질량과 추력, 방향, 당시 비행 상태가 함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개 자료가 확정하는 것은 엔진 종료 시각과 목표 속도 미달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생깁니다. 700km면 중력이 거의 없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 자료의 단순한 구형 지구값을 사용하면 이 높이의 중력 가속도는 초당 제곱미터당 약 7.96m입니다. 지표면 중력의 약 81%가 남아 있습니다. 궤도 우주선은 중력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중력이 계속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구를 돕니다. 궤도와 충돌의 차이는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떨어지는 동안 지표에 닿느냐입니다. 아주 높은 산에서 물체를 옆으로 던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리게 던지면 가까운 곳에 떨어집니다. 더 빠르면 더 멀리 간 뒤 떨어집니다. 충분히 빠르면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지구 표면도 그 아래에서 계속 둥글게 휘어집니다. 물체는 지구를 향해 계속 낙하하지만 지표에는 닿지 않은 채 주위를 돌게 됩니다. 이것이 나사가 설명하는 연속 자유낙하입니다. 로켓이 위성에 주어야 하는 것은 높이만이 아니라 떨어지는 동안 지구를 계속 빗나가게 할 옆방향 속도입니다. 고도 700km에서 1초만 보겠습니다. 나사 자료의 지구 반지름 6380km를 사용하면 지구 중심부터 위성까지는 7080km입니다. 지구의 중력 매개 변수를 이 거리에 적용한 원형 궤도 속도는 초속 약 7.51km입니다. 누리호의 목표 속도 초속 7.5km와 같은 규모입니다. 이 속도의 물체는 1초 동안 약 7.51km를 나아갑니다. 그동안 고도 700km의 원궤도선은 처음 접선에서 지구 중심 쪽으로 약 3.98m 휘어집니다.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1초 동안 안쪽으로 떨어지는 근사값도 약 3.98m입니다. 떨어지는 양과 원궤도선이 휘는 양이 맞기 때문에 물체는 낙하하면서도 고도를 거의 유지합니다. 이 장면은 구형지구와 원형 궤도를 가정하고 대기와 지구 자전을 무시한 설명용 1초 근사이며 실제 누리호 궤적은 아닙니다. 초속 7.5km보다 느리면 무조건 수직으로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옆방향 속도가 있다면 휘어진 탄도 경로나 더 낮은 근지점을 가진 타원 경로가 됩니다. 그 경로가 대기나 지표와 만나면 내려옵니다. 반대로 더 빠르다고 언제나 좋은 것도 아닙니다. 더 높은 타원 궤도가 되거나 충분히 빠르면 지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방향도 중요합니다. 초속 7.5는 모든 우주 비행에 통하는 비밀번호가 아니라 700km 부근 원궤도의 근사값입니다. 공개 자료만으로 위성 모사체의 정확한 속도와 방향, 실제 경로를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화면의 경로는 원리 설명용 개념도로만 봐야 합니다.
발사 영상에서 로켓은 위로 올라가는 기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궤도 투입의 어려운 일은 높이와 옆방향 속도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나사의 표현대로 우주선은 충분히 높여진 뒤 떨어지면서 행성을 완전히 돌아갈 만큼 가속돼야 합니다. 누리호 3단 연소는 이 마지막 속도 상태를 완성하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엔진이 일찍 종료되면서 700km라는 위치에는 도달했지만 그 위치에서 궤도를 이어갈 목표 속도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초기 발표는 3단 엔진이 일찍 종료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항우연의 사후 조사에서는 비행 중 헬륨 탱크 고정부가 풀렸고 떨어져 나온 탱크가 산화제 탱크를 손상시켜 누설이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발사를 앞두고 헬륨 탱크 고정부와 산화제 탱크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누리호는 2022년 6월 두 번째 발사에서 궤도 투입에 성공했습니다. 관측된 실패를 원인 분석과 구조 변경으로 연결한 뒤 다시 시험한 것입니다. 이제 질문에 직접 답하겠습니다. 700km에 도달하는 것과 700km 궤도에 들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궤도에서는 중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력 때문에 계속 낙하합니다. 그리고 초속 7.5km는 특정 높이와 방향에서 지구를 계속 빗나가게 만드는 속도 조건입니다. 그래서 누리호 1차 결과의 두 문장은 모순이 아닙니다. 목표 고도에는 도달했지만 목표 속도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마지막에 넘지 못한 경계는 700km라는 높이가 아니라 계속 떨어지면서도 지구를 빗나가게 만드는 속도였습니다. 궤도는 중력을 벗어난 장소가 아니라 중력 안에서 낙하를 정밀하게 이어가는 길입니다.